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동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거상인데요. 그 적당한 크기. 그러니까 C컵 정도면은 크고 예뻐요. C컵은 크고 예쁩니다. 좀 B컵 정도면 그냥 작고 예쁘다고 봐요. 풀 B가 제일 예쁜 가슴이라고 말을 하고, 보통 C컵 정도면은 사람들이 좀 크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작다고 여기진 않죠. 물론 더 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C컵이 어떻게 보면은 거상하기가 제일 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적당해요. 줄일 필요도 없고 보형물을 넣어서 늘릴 필요도 없고, C컵은 그냥 자기 가슴으로만 그냥 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방이 처진 거는 거상을 해야 돼요. 거상을 해서 해결해야 돼요. 이미 가슴이 C컵이면 작은 가슴이 아닌데도 다른 병원에 가시면 O자형이나 수직절개를 해서 너무 흉터가 크니까 커다란 보형물을 빡 집어넣자고 해요. 거상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새 400cc, 500cc, 뭐 450cc 이게 굉장히 커다란 보형물들을 넣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처졌으니까. 근데 처진 상태에서 보형물을 넣으니까 이게 올라오질 않고 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배꼽에 좀 가까워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오시죠. 저한테 오셔가지고 결국은 보형물을 빼든가 보형물을 작은 걸로 교체하든가 그러면서 어쨌든 거상을 해야죠. 처진 가슴은 거상을 해야 됩니다. 처진 가슴을 보형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개발을 한 거예요. 거상술을 할 수 없이 개발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뭐 O자형 뭐 수지 큰 흉터를 내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유방암수술을 약간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해야 되나, 답은 엉뚱한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했으면서도 그냥 유방암 수술을 응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거는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쓰는 방식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서 다른 병원 가서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모르십니다. 제가 쓰던 방식은 모르셔요. 그리고 저도 발표 안 할 거예요. 저만 알고 있을 거예요. 저만 계속 써먹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은퇴할 때 발표할게요. 그때 뭐 세계적으로 퍼지겠죠. 뭐 가슴 아프죠. 아기를 낳다거나 또는 뭐 20대 초반이라도 살을 뭐 20kg, 30kg 빼신 분들 꽤 돼요. 와, 정말 어떻게 빼셨냐고 제가 여쭤볼 정도로 그런 분들이 꽤 돼요. 그럼 가슴 처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은 정말 애띠인데 가슴이 이렇게 처져서 오시니까 거상을 해야 되는데 거상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모아서 이 가슴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 위에 고정도 하고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살과 살끼리 이렇게 많이 모아줘야 돼요. 옛날에 유명한 TV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모여라 꿈동산. 우리 꿈이잖아요. 이렇게 뻥긋한 가슴. 우리 꿈입니다. 우리 꿈동산을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꽤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너무 큰 기대는 금물입니다. 뭐 얼굴에 성형한다고 해서 뭐 김태희 씨가 되지 않아요. 여기 강남역에서 밖에서 막 김태희 씨가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걸어 다니시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어쨌든 기존보다는 굉장히 만족하시고 좋아하세요. 그 재미로 저도 하는 거죠. 그 이제 초음파를 보고 엑스레이 찍어서 유선 조직이 요 정도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또는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떤 때는 진짜로 유방을 약간 축소하면서 보형물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상태를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크기만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유방 조직의 두께를 보는 거죠. 저도 수술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분들은 대충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봐가지고 이 열어보니까 뭐 혈관이 어떻게 있고 그럼 늦어요. 초음파로 보고서 수술 전 검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술할 때 수술 전에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수술한다 그러면 유방암 수술하기 전에 검사가 7가지, 8가지가 돼요. 정말 많아요. 그걸 다 검사한 다음에 유방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거상술 할 때도, 거상술이나 축소술 할 때도 그냥 손으로 만져보고서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이 상태를 파악하고서 유방 내부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중요한 거고 유방 엑스레이가 중요한 거예요. 시대가 좀 바뀐 거예요. 겉으로만 만져서 어떻게 하고 그거는 좀 아쉽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꾸 그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전기차 나왔는데 전기로는 차가 갈 수 없어 이 얘기를 자꾸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다지하게 나왔어요. 나와서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점점 열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초음파를 보면서 마취를 합니다. 부분 마취로만 끝내려고 하니까 중간에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환자분이 아프시면 옛날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환자분이 막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서 처음에 마취를 잘 해놔야 돼요. 중간에 수술하다가 아프다고 하시면 제가 되게 죄송해요. 마취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 조금 더 할 걸.
아 죄송해요 이제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피는 안 납니다. 피가 나면 안 돼요. 피가 나면 진짜 안 됩니다. 피가 나면 아프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수술 진행을 못 해요. 어떻게든 피가 안 나게 하고 안 아프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유방 조직을 끌어올려가지고 이걸 어디다 올릴지 어디다 집어넣을지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막 돌돌돌돌 말기도 하고 막 옆에 집어넣기도 하고 위에 집어넣기도 하고 유방 모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바케입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경험이에요. 저도 이제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모르시지만 저 혼자 아는 거예요. 아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이쪽 좀 당겼어야 되는데 저 혼자 아는 거죠. 저 혼자 아쉬워하고. 근데 이제 그 하도 많이 하니까 지금은 그런 시행착오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일정한 결과를 언제나 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아졌죠. 기승전 자랑입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줘야지. 아무도 칭찬 안 해주니 뭐 나 혼자 칭찬해야죠. 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륜을 약간 축소하는 거예요. 유륜이 좀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유륜 축소는 다 유륜을 잘라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다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마취과 선생님이 그러세요. 유륜 축소 좀 하지 말라고. 다른 병원 5번, 6번 재수술 한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유륜 축소 자체는 하지 않고 유륜을 약간 고정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더 벌어지지 않게 하고 약간 줄여줍니다. 완벽하게 아주 작게 만든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괜찮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6개월 넘어서 체형이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돌아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륜이 크다. 그럼 그때 뭐 잘라서 유륜 축소를 해드린다거나 그런 경우도 어쩌다 가끔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안 해도 저희가 하는 유륜 고정 방식만 해도 꽤나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어요. 한계가 있지만 그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 다른 분들은 뭐 다 그런 케이스고요. 뭐 맨날 저희는 다 그렇죠. 다 거상해요. 맨날 거상하고 그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좋은 아침 되세요.